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시댁과 마찰이 있었어요. 남편이 정상이라 결혼을 진행하긴 했지만 진작 발을 빼고 도망갔어야 하나 싶은 생각이 요즘도 가끔씩 떠오르고 그러네요. 저는 친정이 좀 넉넉한 편입니다. 저도 운 좋게 큰 회사에 입사를 했고 거기서 돈을 꽤 많이 모았어요. 저는 주식의 주자도 모르지만 똑똑이 친구 덕에 주식으로 재미도 조금 봤고요. 덕분에 저는 결혼 전에 성남에 집을 마련했어요. 그 당시에 신분 당선도 뚫려서 거기가 꽤 핫했거든요. 이후 결혼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미 집이 있잖아요. 멀쩡한 집을 냅두고 신혼집을 구할 필요를 못 느껴서 제가 살던 집에서 신혼을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직장까지 교통이 엄청 편하거든요. 그 당시에 남편도 오케이를 하고 진행했는데 변수는 시댁이었죠. 아마 많이들 예상하실 거예요. 결혼하고 신혼집 마련하고 예단이며 혼수며 그런 것들 있죠? 처음엔 신랑도 아주 별로였어요. 제 편 들었다가 가족 편 들었다가 결혼 너플까 싶은 찰나에 남편도 자기 가족한테 정이 싹 떨어진 거죠. 아주 돈돈돈 거리는 게 장난 아니었거든요. 저희만 만나면 돈 얘기로 시작해서 돈 얘기로 끝나는데 어느 누가 안 지쳐요? 그때 남편이 정신 차리고 정상이 됐죠. 그래도 제가 시집 갈 때 어느 정도 할 뻔했습니다. 시부모님 댁에 냉장고 아주 큰 거 최신형으로 하나 해드리고 김치 냉장고까지 비싼 걸로 해드렸어요. 그리고 요즘 없으면 섭하다는 무선 청소기도 가장 비싼 걸로 해드렸네요. 시부모님 뭐가 예뻐서 해줬냐 하시겠죠? 근데 전 시부모님 말고 우리 형님 보고 해드렸어요. 극성인 신우들하고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우리 형님 생각해서 형님 살림할 때 덜 힘들었음 싶어서 해드렸습니다. 근데 저 이거 해주고도 시어머니께 좋은 소리 못 들었어요. 돈지랄 떤다느니 이거 사주고 유세 부릴 것 다 안다며? 도로 가져가겠다 했더니 그 후론 아무 말도 못 하셨지만요. 신우들은 더해요. 이런 거 사줄 바엔 자기들 가방이나 명품 사주지 그랬냐고. 얼마나 정이 털리던지. 아무튼 저도 그 핑계대고 시댁에 소홀하긴 했어요. 무슨 행사 있을 때나 연락드리고 평소엔 남보다도 못하게 지냈죠. 직장 상사 보듯 우리 부장님 보듯 그렇게요. 그래도 제가 시댁 식구들 중에 형님은 정말 좋아해요. 공통의 적이 있으면 동료라죠? 그래서인지 형님이 저 엄청 챙겨주세요. 형님이 몇 달 전에 병원 신세를 졌을 때가 있어요. 수술까지 하셨는데 그때 제가 형님을 많이 도왔어요. 아주버님은 직장을 다니시고 애들은 초등학생이거든요. 그때 제가 신랑더러 조카들 챙겨주라 했어요. 저는 워낙 야근이 잦거든요. 야근을 안 하는 날이나 주말에는 저도 형님 병원을 찾아갔어요. 아주버님이 출퇴근하면서 형님 병간호를 하셨거든요. 멀쩡한 사람도 죽어나가는 게 병간호라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말이라도 쉬시라고 아주버님 억지로 집에 택시 태워 보내버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말 내내 제가 병간호하고 그랬어요. 병간호라고 해봤자 거창한 일도 아니에요. 수술 직후엔 형님이 거동 자체가 힘드셔서 꽤 애먹긴 했지만 그래봤자 2주 정도였네요. 그때 형님 샤워도 시켜드리고 얼른 나으시라고 먹는 것도 엄청 챙겨드리고 그랬어요. 저희 형님 체구도 아담하시거든요. 장군감인 제가 형님 업고 다녔네요. 그때 형님하고 엄청 가까워졌어요. 여자들은 같이 목욕탕 가면 친한 거라잖아요. 저희도 그랬죠. 그럼 이때 시부모님은 뭐 했냐면요. 시아버님이야 뭐 자기 밥만 차려주면 형님은 안중에도 없던 사람인데 밥 차려줄 사람이 없잖아요. 시어머니랑 신우들한테 밥밥거리셨던 모양인데 시어머니랑 신우는 그게 또 스트레스라고 형님 탓하고 조카들이라도 잘 봐줬으면 말을 안 해요. 엄마 아빠가 부재 중이면 다른 가족들이 애들을 챙겨야죠. 애들이 학원 끝나고 집으로 와서 밥 달라고 하면 아빠한테 돈 받아서 햄버거 먹고 와라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조카들 챙기라 했던 거예요. 자기들 삼시세끼 따뜻한 밥 차려준 사람이 아파서 누워있으면 지나가던 똥개도 그렇게는 못할 겁니다. 저희 남편은 비교적 시간이 여유로운 프리랜서거든요.
수입은 들쑥날쑥하지만 제가 다 커버 가능해서 괜찮고요. 그래도 남편이 프리랜서인 덕에 조카들 봐주기는 수월했네요. 이렇듯 저와 형님네는 아주 사이가 좋았어요. 근데 또 신우들 눈에는 그게 고가웠나 봅니다. 제가 형님 다치셨을 때 몸으로 돕기도 했지만 병원비도 좀 해드렸거든요. 그거 알고 저한테 돈 해달라고 달려들더라고요. 큰 신우가 자기 사업 힘들다며 돈 좀 대달라고 했었는데 바로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또 난리. 저희들끼리 똘똘 뭉쳐서 자기 왕따 시킨다고. 큰 신우가 잘 알아보지도 않고 남들 좋다니까 따라서 시작한 사업이 있거든요. 안 봐도 뻔했고 역시나 뻔한 결과였죠. 폭삭 망해서 신랄 같은 생명줄 붙들고 있는데 거기에 돈을 부어달라니요. 아무리 제가 직장 생활만 하고 사업 같은 거 몰라도 저기 돈 들어가면 휴지 조각 된다는 건 알았어요. 투자라는 거창한 말로 포장하는데 그냥 자기네 빚 갚아달란 거였어요. 그거 다 아는데 제가 미쳤다고 큰 신우한테 돈을 줘요? 그랬더니 큰 신우가 뭘 했는 줄 아세요? 너는 돈 많이 버니까 이 정도 돈 잃는 셈 쳐도 큰 타격 없지 않냐? 현금 없으면 너네 친정에서 빌리면 안 되냐? 염치도 없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 귀한 건 압니다. 그리고 저한테 부탁하는 걸로도 모자라서 어떻게 사돈한테 손 벌릴 생각을 해요? 저 남편과 결혼하는 바람에 친정에서 의절당했다 했습니다. 부모님 눈에 안 차는 놈이랑 결혼한다고 우겨서 부모님한테 자식 취급 못 받는다고요. 진짜 의절당한 건 아니었는데 신우한텐 이렇게 말하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부모님이 남편을 싫어하시진 않는데 그래도 좀 아쉬워하시는 건 맞아요. 저희 남편이 수입은 좀 적어도 가정적이고 집안일도 거의 남편이 다 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저희 집 돈 관리도 제가 하거든요. 보통의 집과 남녀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히려 저는 이게 좋습니다. 생활비 받아서 쓰는 건 제 성격에 안 맞거든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된 거죠. 이번엔 작은 신우요. 작은 신우가 남편한테 돈을 좀 달라고 했나 봐요. 근데 남편은 돈 관리를 와이프가 해서 못 빌려준다 했고요. 그거에 또 난리가 났습니다. 왜 오빠가 아니라 새언니가 돈 관리를 하냐? 돈 관리는 남자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돈 적게 번다고 무시하는 거냐? 작은 신우가 큰일이 난 것처럼 호들갑 떨길래 뭔가 했더니 뭔 화장품 리뷰를 해야 한답니다. 블로그에 포스팅하는 게 작은 신우 취미예요. 블로그로 돈 버는 파워블로거 그런 건 아니고 취미에 가깝죠. 근데 또 새로 나온 건 사야 직성이 풀리는지. 이번에도 신상 리뷰를 해야 한다며 남편한테 손을 벌린 거예요. 물론 돈은 안 빌려줄 건데 큰 신우 때랑 다르게 일이 좀 커졌어요. 큰 신우 때는 제 선에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근데 작은 신우는 그걸 시부모님한테 가서 어쩌고저쩌고 했나 봐요. 시어머님 또 난리치시며 여자가 경제력을 잡으면 못 산다 어쩐다. 남편한테 넘기던지 아니면 따로 관리해라 어째라. 알겠다 하고 남편한테 돈 관리 따로 하자고 했어요. 각자 버는 거 각자 쓰기로 하고 합치지 말자고요. 저희 남편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이렇게 말하네요. 엄마 덕분에 와이프랑 돈 관리 따로 하기로 했어. 엄마도 알지? 나 돈 많이 못 버는 거? 보험료며 휴대폰 요금이며 고정 지출 빼니까 남는 게 내 용돈뿐이네. 앞으로 부모님 용돈은 못 보내드려요. 그렇게 아세요. 시부모님께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용돈을 보냈거든요. 친정도 보내고 시댁도 보내고요. 가끔씩이나마 며느리 노릇, 사위 노릇 했었는데 이제 며느리 노릇 안 해도 되는 거죠. 그 뒤로 남편 휴대폰에 불이 났어요. 큰 신우 작은 신우 번갈아가며 전화하고 시어머님도 전화에 문자에 난리였어요. 가장이 돼서 왜 부인한테 잡혀 사냐고. 가장이 뭔가요? 돈 벌어서 식구들 먹여 살리면 가장이죠. 그럼 이 집의 가장은 저 아닌가요? 아무튼 시댁 식구들하고 남편하고 대판 싸웠는데 남편이라고 속이 편했겠어요? 차별받고 잘한 것도 아니고 구박받고 잘한 것도 아닌걸요? 이렇게 싸우고 기분 좋을 리가 없죠. 아는 형하고 술 한잔 기울이며 많이 생각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남편은 시댁과 연을 끊겠다 했습니다. 조용히 끊어준 건 아니에요. 남편이 지금까지 시댁에 해준 거 다 내놓으라고 했다네요. 살림살이며 용돈 드렸던 것까지 전부 돈으로 계산해서 땡땡만 원 입금하라고 하고 왔대요. 이체 내역이나 카드 결제 내역 있으니까 삥땅 칠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랬더니 시댁 식구들 기세가 꺾였다네요. 남편이 돈돈돈 하는 사람들한테는 역으로 돈돈돈 해야 한대요. 남편은 속 시원하다 말하지만 말은 저래도 속은 문드러지겠죠?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번에 사람이 돈 앞에서 얼마나 우스워질 수 있는지를 보게 됐죠. 돈 앞에서 장사 없다는 말이 맞네요. 여기까지 오는 게 힘들었지만 이렇게라도 시댁 식구들 떼어낼 수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또 정신 못 차리고 찾아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